이제 직장에서 생겨서 대장 쪽으로 쭉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인데 원칙적으로 대장을 넘어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장에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직장하고 결장을 모두 절제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하고 결장이 다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수술이 잘 돼도 화장실 하루에 6, 7번, 밤에 2번, 3번 깨서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조절이 안 돼서 평생 인공 장루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원칙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고 현재는 약물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함염증제를 쓴다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면역 매개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을 조절하거나 면역을 억제하는 약제들을 사용하고요.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 그러니까 생물세포, 동물세포에서 주로 만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생물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 제제라고 부르는데 네. 생물학적 제제가 이제 저희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도입이 되면서 치료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궤양성 대장염으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염증성 장질환 첫 번째로 일단 궤양성 대장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질환은 또 약간 증상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설사와 함께 쥐어짜는 듯한 복통이 지속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아니고 크론병을 의심해 보라라고 합니다. 일단 특징적인 증상이 쥐어짜는 복통인데 크론병이 이게 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생소하거든요. 예, 크론병도 쉽게 얘기하면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대표적인 게 궤양성 대장염이랑 크론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요거는 약간은 위치가 틀립니다. 입안서부터 항문까지 네. 위장관 계열에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주로는 소장이라던가 우측 지금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네. 소장이라던가 대장에 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네, 있고요. 빨갛게 되네요. 예,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보다는 요걸 조금 악질이라 그러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은 좌측 사진 보면은 그 좌측 사진이 대장을 이 절단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을 절단면을 한 건데 궤양성 대장염은 표면에만 염증이 있는가 하면 크론병은 장 점막 통째로 안쪽으로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서 장 전체에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몸 기타 다른 장기에도 퍼질 경우에는 다양한 합병증을 나타낼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증상도 치료도 만만치 않은 병이 크론병이겠구나 싶은데 실제로 크론병을 앓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소 장 건강이 좋지 않아 괴롭다는 오민석 씨. 현재 상태를 알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장염이 자주 걸리고 그럴 때마다 병원을 가서 장염약을 먹고 그냥 나아지고 하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중학교 때 이제 항문 동양이 생기면서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을 한번 가봐라. 크론병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민석 씨는 2016년 4월 대장 내시경을 통해 크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 내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죠. 음식이든지 세균이든지 면역이든지 이런 체계들이 변화하면서 장 안에 궤양이 생깁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는 입부터 항문 전체에 걸쳐서 다 궤양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소화기관 전체에 궤양과 염증이 나타나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돼 장이 망가지는 크론병. 화장실을 하루에 8번, 10번, 많이 가면 10번 이상도 가고요. 새벽마다 약간 아픈 시간대가 있었어요, 저는. 약간 새벽 2시나 3시 이때쯤에. 제일 흔한 증상으로는 복통하고 설사가 오래 간다는 게 있고 거기에 성장장애를 동반하죠. 체중 감소와 키가 좀 안 자란다든가 또 하나가 항문에 누공이라든가 피부가 말아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원인이 확실치 않아 주의가 필요한 크론병.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젊은 발병해서 분인데.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항문 농양까지 생긴 뒤에야 크론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네.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하루에 8번, 10번까지 화장실을 다닌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또 아프기도 할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크론병은 주로 10대, 20대 젊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한창 공부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사회에 진출해야 되고 그런 꿈을 꿔야 되는 나이에 발생을 해서 이제 평생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고요. 아직까지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여러 가지 약제로 만성 질환처럼 조절을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 완치가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데요. 그러면은 예방이 최선인 거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는 건가요, 교수님? 크론병의 원인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제 이게 정답이긴 한데요. 안타깝네요. 이제 네. 크론병 환자들의 상당 부분에서 가족력이 좀 있습니다. 주변 가족 중에 있거나 이런 환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굉장히 드문 병인데 우리나라가 서구화되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식이 습관이 서구화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든지 섬유질을 적게 먹는다든지 또는 이제 유화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 가공식품들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당내 세균의 이상도 중요한 원인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론병이 걸리고 나면 아까 말씀을 들어봤지만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가게 되고 배도 너무 아프다고. 네. 그 증상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교수님? 네, 예. 그렇게 하시죠.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궤양성 대장염의 주증상은 혈변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비교적 병원에 빨리 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크론병 환자들은 주증상이 복통하고 설사기 때문에 네. 흔한 병이죠. 과민성 장증후군이겠거니 생각하는 겁니다. 네. 신경성이겠거니 과민성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치료기가 진단하는데 오래 걸리게 되고 그동안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복통 중에서 쥐어짜는 복통은 장이 좁아졌을 거라는 걸 의심하게 하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통이 있거나 설사가 있는데 코 같은 점액이나 피가 섞이거나 네. 또는 살이 같이 빠지거나 이거는 과민성에서 볼 수 없는 증상이거든요. 이런 복통 설사가 있으면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 크론병 환자들은 3분의 1, 2분의 1 정도 환자들에서 네. 항문 농양 그리고 항문 농양이 터지면 새길처럼 이제 항문 주위로 구멍이 나게 되는데 그걸 치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문 농양이나 치루가 있으면 의심해 볼 수 있는데 항문 농양이나 치루를 우리가 치료하는데 잘 치료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한 번은 혹시 크론병이 속에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항문 농양이었는데 저는 이제 항문 농양 처음 듣는 단어인데 뭐 여드름 같은 건지 고름 같은 건지 또 본인이 잘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 항문 농양은 말 그대로 고름 덩어리가 항문 주변에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에 이제 고름이 잡히면 후끈후끈거리고 열이 나고 아프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사실은 그게 밖으로 심해지면 터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터지게 되는 게 이제 치루고요. 항문 농양이나 치루가 생기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자에 앉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하셔서 뭐 특수한 기구를 갖고 다니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농이 잡히니까 농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농이 잡히니까. 그런 아직까지 거군요.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뭐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크론병이 찾아왔다. 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궤양성 대장염은 이제 대장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로 이론적으로는 완치가 될 수 있지만 크론병은 소장과 대장 어디에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로 완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원칙이고요. 궤양성 대장염하고 비슷하게 항염증제라든지 면역 조절제, 억제제 그리고 생물학 제제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크론병 치료의 원칙이 중요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크론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의 목표는 아프지만 않게 하자. 증상 완화가 목표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장에 보이는 내시경에서 보이는 염증이나 궤양을 모조리 없애버리자. 이거로 목표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안 아픈데 약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가 고혈압 치료할 때 혈압이 높아서 아파서 치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 결국은 심근경색증이라든지 중풍 같은 합병증이 생겨서 치료하는 것처럼 장의 염증도 증상이 없어도 조기에 치료해서 합병증을 막자. 이렇게 치료 원칙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각종 대장 질환들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장 내시경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 대장 내시경 꼭 하세요 싶은 분들 있으실까요, 신 교수님?
네, 한번 PDP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혈변이라던가 대변 자멸 검사라는 건 뭐냐면 변에서 피가 있는지 없는지 대변으로 놓아서 갖다 주는 검사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족력, 어떤 질환에 있는 가족력이 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해하실 거고요. 세 번째 빈혈 혹은 5kg 이상 체중 감소인데요. 아무래도 빈혈이 있다는 건 피가 샜을 수도 있겠죠. 물론 생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셀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라는 얘기고요. 네. 체중 감소 얘기하면 우리가 번뜩 생각나는 게 이제 뭐 암이라든가 혹시 우리 몸에 그런 게 자랄까 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많은 게 소화기 종류의 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라는 거고요. 치료에도 증상이 계속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민성 장 증후군 김용 교수님 얘기했듯이 증상이랑 크론병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치료할 때는 조금 좋지만 계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새로 발생한 증상. 우리가 평소에는 변이 괜찮았었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변비가 좀 심해지면서 계속적으로 이러면서 변이 가늘어진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혹시라도 암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는 것들이 좋습니다.